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오후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드디어 조정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조정인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조정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조정 없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가장 크겠고, 그다음 몇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100포인트 시간이 갈수록 계속 흘러내리면서 하루 종일 떨어지면서 오히려 아침에 팔으신 분들은 크게 한 건 건졌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저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침 시초가에서 정형 마감가까지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전일 대비 100포인트 2.37%가 하락하면서 4,1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381종목, 하락 종목은 507종목. 오히려 어제보다 상승 종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어제보다 상승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수는 어마무시하게 빠졌다. 즉 대형주들이 집중적으로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12포인트 1.3%나 올랐어요. 926포인트를 기록했고, 여기도 상승 종목 수가 717종목이 하락이 929종목으로 지수는 상승했습니다만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제 시가총액 어제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제 잘못 만든 게 오늘 맞아졌습니다. 2% 빠지면서 3,680조의 거래소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시기에 몇 가지 악재가 더 크게 작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정말 거의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5%씩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빠진 건 에어로스페이스 3%, 현대차 5%, HD 현대 6%, 네, 기아, 네이버, 하나오션, 삼성물산 거의 대부분 주르륵 다 빠졌고, 조선주들 특별히 미국가의 기대감으로 한껏 올랐던 주식들의 하락이 매우 컸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오른 거라고는 은행주, 네, 은행주 올랐고,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삼성 SDI가 3조 원 수준의 테슬라와의 ESS 공급을 통해서 강세가 났는데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금융주 그리고 일부 2차전지 관련주 빼고는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와 지주주들은 올랐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증권주들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무려 6%나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실시간 외국계 종목을 보면 오늘 주체를 알 수 있는데 떨어뜨린 실시간 외국계 종목 상위를 보면 매도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일렉,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효성중공업, 로보티스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었고, 매수 쪽에서는 SK스퀘어, 알테오젠, 삼성 에스테이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수페타시스, 하나에어로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시작하자마자 1조를 샀거든. 그랬더니 오늘 거래소에서 무려 3조를 샀습니다. 포모 장세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모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팔았고 기관이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압도적으로 전기전자에 집중됐어요. 개인들 3조 2천억 중에서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죠. 2조 7천억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은 여기에 2조 4천억, 2조 5천억을 팔았는데 2조 4천억이 전기전자예요. 수익 실현 앤드 매도 이렇게 나온 거겠죠. 기관들도 전기전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도 매도에 동참을 했고, 개인이 거의 포모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좀 과했죠. 하이닉스가 5%씩 오르는 거는 너무 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과했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의 시작이냐 기회를 주는 조정이냐, 이것들을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슈가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 딴소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어떤 딴소리를 했느냐. 미국 외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을 팔지 않겠다. 공급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핵심은 뭐 이 31일 날 했던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블랙웰을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그런 게 있었거든. CBS 60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에 중국 화면을 허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를 보시면 우리가 중국 마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은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받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뭐 펜타닐은 사실상 데코레이션이고 그 히토류 받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 대두를 파는 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받아오면서 뭔가를 줘야 되잖아. 뭔가를 줄 때 뭘 줬겠느냐. 우리는 엔비디아 칩을 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따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칩을 좋은 걸 주면은 누구의 AI가 뛰어나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그냥 아예 다음 거 하고 버무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나온 뉴스 중에 재미난 인터뷰가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사티아 나델라 MS 대표하고 샘 얼트먼이 나와서 팟캐스트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샘 얼트먼은 뭐가 가장 큰 위기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충분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는 인프라 구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수익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 중이고 AI 클라우드, 소비자 디바이스, 과학 자동화 분야에서도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CEO도 오픈AI는 지금까지 MS에 제시한 모든 사업 계획을 초과 달성해왔다라고 하면서 얘네 성장하는 거 맞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2028년에 29년에 매출이 1,000억 달러에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샘 얼트먼이 27년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장할 계획은 없다. 내년도입니다. 언젠가는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샘 얼트먼은 컴퓨팅 파워와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위기다 회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분위기 알겠죠? AI 쪽 돌아가는 분위기. 반면에 사티아 나델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산업의 병목은 GPU 공급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칩이 아니라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GPU를 꽂을 곳이 없다. 재고종 일부는 전력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작동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이제 아까 앞선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미국은 대두를 팔고 그 다음에 히토류를 받으려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줘야 돼요. 지금 중국한테. 예전처럼 이렇게 상하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뭘 줘야 되느냐? 중국이 미국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AI를 만들 칩이 필요하죠. AI 경쟁에서 이기고 싶죠. 그래서 정말 신흥 대국으로서 발돋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걸 다 뻔히 아는 미국에서 그걸 줄 수 있어? 근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력이 많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보다 전력이 지금 현 2035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력 생산량을 신재생으로만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전력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꼽을 때가 많아. GPU를 주면 꼽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꼽기 위해서 훈련된 공장들이 많죠. 물론 이제 대만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폭스콘과 비슷한 회사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딱 칩만 주면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한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예를 들어 당해 지시로 간다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I 칩만 많으면 미국을 앞설 수 있습니다. AI에서. 자,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미국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당연히 트럼프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중국에 줄 수 없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좀 세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겠다. 그러나 최첨단 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 말이 한국을 오늘 덮친 거예요.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AI 경쟁에서 이길까요? 그래서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넘길 경우 중국이 AI 경쟁에 이길 것이냐라고는 질문에 그들이 반드시 이기지는 않겠지만 동등한 이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AI 경쟁은 중요한 일이다 했는데 동등한 이점이 아닙니다. 절대. 똑같은 칩을 가지면 압도적 경쟁력을 가져요. 전력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일파만파 다른 나라에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따져봅시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와서 한국에 와서 치맥하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장사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뭐 GPU가 없어서 분명히 문제니까 장사하는데 나 여기서 장사해줄게 너희들한테 선물이야. 마치 어디 아주 시골 촌구석에 가서 마트 하나 해줄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렇게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를 보건데 미국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까? 전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다음 스텝까지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딘지를 계산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본에 갈까요? 일본은 그 하드웨어 잘 만들지만 디지털에 대한 인식은요. 그럼 독일은 갈까요? 독일은 자부심에 똘똘 뭉친 하드웨어 강자이지만 디지털은요. 똑같습니다. 일본과 지금 독일이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을 갈까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중국이 제일 좋아. 하기에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인재들도 많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인프라도 충분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면 됩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 AI로 뭐 예를 들어 로봇도 만들고 싶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고 싶고 뭐 이것저것 막 다 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인프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선택했고 저렇게 많은 양을 한국에서 팔겠다고 했겠죠. 장사만 할 뿐 아니라 뒷단까지도 열어놓은 자기는 장사를 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 자기 뒷단이 또 열려. 어우 승수 효과가 빵빵 터져. 얘네한테 장사하면 얘네 장사한 것 때문에 다음에 먹거리가 또 생겨. 아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럼 과연 칩을 팔지 않을까? 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아닐 것 같긴 하고요. 또 여기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뉴스 중에 하나가 정부의 행정부에서 국회에 가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시정연설이에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쪽의 예산 편성을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한국 정부는 AI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떨어진 거는 트럼프가 아주 군부를 떼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고 있었던 상황에서 빠진 거고요. 네, 매도 폭탄이 터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터지면서 그러나 안 갈 길이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 트럼프 이 발언 때문에 엄청나게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장사 못하죠. 엔비디아만 장사 못해? 모든 칩 회사들이 다 장사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설비 증설은 오직 AI에만 있는데 그건 미국에다만 팔지 않고 외국까지 팔겠다는 것은 상당한 기대감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왜 나스닥이 올랐어? 아랍에미레이트에 판다니까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판다니까 신나서 좋아했는데 이거 웬걸? 다른 나라에 절대 안 팔아? 그럼 아마 아랍에미리트도 안 파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미국 시장 초장에는 갑니다. 초장에 가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시장 빠지면 중국에만 안 팔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걸요. 자, 그렇다면 이번 조정은
이번 조정은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 항상 변수가 많은 여기니까 빅테크들이 투자의 규모를 줄이겠다. 이건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도 저는 현금화 비중을 높입니다. 너무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화 비중을 높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잘 투자를 할 때는 내년도 설비 증설 좋아하고 그냥 계속 그냥 내년 거 다 땡겨와서 가격에 반영해. 26년치 땡겨오고 27년까지 땡겨오면서 막 가. 근데 갑자기 빅테크에서 수익보다 좀 지출이 큰 것 같아서 좀 지출을 줄일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당분간 계약건만 납품을 해도 엄청나게 돈을 6개월 뒤에도 벌어. 그래도 주가는 빠질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빠질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마음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그러거냐 샘 얼트만과 사티아 나델라의 팟캐스트의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들을 빅테크들이 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여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실적 모멘텀. 또 다른 한 축은 뭐죠? 정책은 지금 하나는 그 AI 정책은 뭐 다른 얘기고요.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금 자본시장에 레버리지를 주냐 안 주냐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줬으면 좋겠지만 다른 나라는 다 주고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면 여기에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면서 유동성 승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앞서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본 주가가 5배나 오른 일본 시장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 저자가 쓴 일본에서의 돈을 벌었던 주식 투자 돈을 벌었던 방법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